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참 답답하고 암담하죠. 앞이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지금요, 주요 건설사들도 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현금 확보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건설사 연쇄 부도가 점점 심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의 이 현실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는 게 두 눈에 멀쩡히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를 가면 요새는 이마트든 롯데마트든 이 홈플러스든 가보면 곳곳에 정말 사람들의 손을 부르는 그런 기가 막힌 초특가 상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대형마트로 고객을 불러들이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사니까 말입니다. 쿠팡 이용하면 되고 그냥 온라인 쇼핑 이용하면 가만히 있어도 택배로 전부 다 집 앞까지 다 오는데 굳이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카트에 담고 차 트렁크에 실어서 집으로 오는 게 이제 예전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더욱더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에 봐도 딱 띄는 가격 아니면 사람들이 아예 눈도 안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점점 이제 가성비 상품, 초특가 상품, 정말 싼 것 말고는 아예 눈에 들지도 않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내다봐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비싼 가격으로 눈탱이 씌워서 여전히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더 이상 경쟁에 익숙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상품들, 그런 상품들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런 상품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와르르 무너지겠구나. 그 상품들이란 결국에는 부동산,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과자뿐만 아니라 그게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 대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자기 상품이 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팔아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 사람들이 더 이상 국산품 애용에 이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왜냐? 안 그러면 못 사니까요. 25,000원짜리 참기름 한 병을 사느니 중산 참기름 10,000원짜리를 사겠다라는 게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두고 누가 10,000원짜리 중산 참기름을 먹는다고 욕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생활이 참기름을 한 병에 10,000원 주고 사 먹는 것도 허덕이는데 25,000원 주고 살 수가 없는데 선택권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에게 김치찌개 먹으러 가서 식당에서 이 김치 이거 국산 맞죠? 이렇게 어떻게 물어봅니까? 10,000원짜리 12,000원짜리 김치찌개 먹으면서 거기 들어가는 김치를 국산으로 요구하면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김치찌개 30,000원 주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35,000원, 30,000원.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게 못 먹고 사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식탁 위에 올라있는 상품들, 식품들 국산으로 다 만들면요, 지금 가격에 3배, 4배를 줘야 되는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되게 좀 힘겹고 되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부에서 저기 뭡니까? 쌀은 돈 주고 사주면은 세금으로 사주면 포퓰리즘이라면서요. 그렇게 말해놓고 LH 건설, LH 앞세워가지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지방의 건설사들한테 아파트 사주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 야, 요즘에는 차도 안 팔린다고 하던데 현대자동차에 차도 그러면 세금으로 사줄 거냐라는 겁니다. 과자도 잘 안 팔린다는데, 음료수도 잘 안 팔린다라는데, 그럼 음료수도 그러면 세금으로 사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민주주의 왜 하냐고, 자본주의 왜 하냐고요. 뭐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지금의 시대에 사람들이 쓰는 소비가 점점 위축이 되고 있는데, 판매자들 아니면 제조업체들은 예전하고 그냥 관행처럼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데, 그렇게 하면 점점 이제 창고에 상품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품이 쌓이다가 못해 나중에는요,
이 공장을 창고 공간 만들어야 돼. 비워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땡처리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뭐 땡처리 마트 이런 것들이 대거 늘어나겠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흠과 있고 스크래치 나 있고 재포장된 상품들, 리퍼 상품이라 그러죠. 그런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제값 주고 살려고 하니까 이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게 변해가는데 요새는 또 이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말들이 되게 많죠. 지하철 무료 승차, 무임승차, 노인들 무임승차도 되게 말이 많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돈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다른 이는 부담을 더한다라는 그런 세대 간의 불평등, 이 불합리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개고생하면 이건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이명박 때 처음 만들어서 10만원 주고 박근혜 때 20만원 주고 문재인 때 30만원 주고 지금은 얼마입니까? 그러다가 세금으로 이제 1조 몇천억이면 되던 게 좀 지나면 이제 5조 들어가고 6조 들어가고 뭐 10조 들어가고 계속 그러겠죠. 감당이 되냐라는 겁니다. 돈 들어올 때는 없는데 돈 나갈 때만 계속 만들면요. 그거는 가정이 됐건 기업이 됐건 국가가 되었건 나중에 누군가가 왕창 딥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마 그런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의 20대 30대들은 생각합니다.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왜 그렇겠냐라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조차 이제 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손실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학연금 어떻게 할 거고 군인연금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필요한 시기가 이미 이제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좀 그런 데 대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상법 개정 해야 됩니다. 상법 개정 왜 해야 됩니까? 자본주의 시장법에 자본주의 이 체제 아래서 이 실적을 잘 내는 이 CEO가 더 오래 일하는 거고 그 CEO는 재벌가 자식이라고 무조건 CEO 시키는 게 아니고 능력 있고 실적 내고 세계 무대에서 더 성장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일을 경영진으로 세워야죠. 그리고 못하면요 끌어내리는 거. 그게 당연한 거죠. 일 잘하는 사람에게 자리 주고 일 못하면 퇴출시키고 그렇게 해서 경쟁 계속시켜서 기업의 가치 높이고 주주들 배당도 해주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굴러가야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좀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기득권들, 이 재벌가 족벌가 놈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서민들은 더 궁지로 내몰리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